자, 155번 갑니다. 우리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알려줬나요? 아니요. 우리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두 개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때 삼각형이 뭐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자. 자, 평사는 이쪽 넓이랑 반대편 넓이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한쪽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삼각형 뭐? OBC의 넓이 구하기야. 뭔 말 알?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지. 어떻게? 원래는 이제 밑변 높이. 근데 뭐야 그거. 신발끈 공식 써도 좋고. 신발끈을 일단 쓸 줄 아니까 패스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뭐다? 얘를 나는 밑변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OB와 수직인 요 길이를 우리는 나는 높이라고 잡아야지. 나는 이렇게 일단 잡을게.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정과점사거리 밑변도 필요한데 OB라는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하니까 기울기 구해주면은 4분의 1. 그래서 y는 4분의 1 x. 원점 지나니까 상수항없다. 됐죠? 그러면 일단 밑변의 길이는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0,0과 4,1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17로 바로 써도 되겠음? 됐음? 그러고 나서 직선. 누구? 다시 한번. x-4y는요. 에서부터 c. 몇 콤마 몇? 1,2까지의 거리로 가자. 그러면은 그 거리 d가 뭐예요? 루트 x개수 제곱 y개수 마이너스 4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고 1, 2 빠방 넣어주면은 1-8의 절대값. 그래서 루트 17 이거 유료 안 한다. 루트 17분의 7이 된다. 맞지? 이게 높이거든. 밑변을 먼저 구한 사람들은 왜 유리화 안 하는지 알 거다.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분의 7. 그래서 루트 17 약분해서 답은 2분의 7. 답은 아니고 뭐? 삼각형? OBC의 넓이. 그럼 우리의 답은 그거 2배 하면 되니까 답은 7. 알았죠? 평사니까 두 쪽이 똑같아서. 근데 만약에 평사가 아니라 뭐 이상하게 생겼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너무 똑같아 보이나? 이거 넓이 따로 이거 넓이 따로 구해주면 되겠지. 알았지?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164번 예? 우리 가계 이등분선 했었니까. 가계 이등분선 안 했냐? 했죠? 오케이 했죠. 가계 이등분선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설명했었을 거야. 그럼 164번은 뭘까? 가계 이등분선을 구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마이너스 1,2를 지난데 그런 이등분선의 y 절편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아 이제 이등분선이 두 개 나오니까 각각의 y 절편을 구해주세요. 어쨌든 뭐다? 이등분선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저 마이너스 1,2는 a 때문에 등장한 거겠지. 알았죠?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문제가. 자 어쨌든 가보자. 그러면 뭐 해봐. 일단은 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아니다 뭐 다 떠나서 일단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하면 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을 거야. 그래서 거리와 거리를 구해서 둘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보자. 그럼 첫 번째 직선과 요점 사이의 거리 뭐예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x, y를 빠방 넣어주면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때 이 x, y는 변수 x, y가 아니라 저 직선과 뭐 만나지 않는 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니까 그냥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절대값.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도 마찬가지야. 루트 9 더하기 4분의 뭐다? 절대값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a. 됐나요? 됐나요? 그때 양변 둘 다 분모가 루트 13, 루트 13이니까 양변에 루트 13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절대값, 는 절대값. 그럼 요 가계 이등분선을 설명한 이유는 두 개 있었다 그랬지. 하나는 자취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뭐다? 이 절대값, 는 절대값을 푸는 방식. 근데 이거 푸는 방식은 뭐라 그랬어?
첫 번째로는 딱 두 가지로만 풀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양변의 절대값을 다 그냥 푸는 거. 근데 이거는 요 절대값 속에도 양수입니다. 여기도 양수입니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음수입니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다. 부호가 같을 때. 그리고 한쪽 절대값 그냥 풀 때 반대편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서 푸는 거. 이거는 뭐다?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가 아니라 부호가 반대입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구해봐. 뭐 나와?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x-5y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입니다. 두 번째 얘는요.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은 5x 플러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나옵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 녀석들이 뭐 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넣어주면 뭐 나와? 똑같이 나오겠지 뭐. A는 10 나와요. 10. 여기도 마이너스 1,2 넣어봐.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2를 넣어봐. 맞지? 아? 나 뭐 실수했니? 이거 3 아니야? 왜 둘이 다르게 나와? 어? 각각을 따로따로 하라는 말인가 보다, 그럼. 그지? 각각을 따로따로 하라는 말인가 봐. 그러니까 두 개의 이등분선이 나오는데 둘 중에 뭐 나는 둘 다 마이너스 1,1을 동시에 지납니다. 난 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날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날 수도 있대. 그지?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면 아까 방금 계산했지만 A가 얼마 나와요? 10 나왔었죠. 그러니까 A가 10이 되면은 이 이등분선 얘가 마이너스 1,1을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가 되는 거고 얘 마이너스 1,1 지난다라고 해보면은 계산했는데 괜히 졌네. A가 3, 4 나옵니다. 아까 잘못 계산했네. 그래서 A가 4가 되면은 이 이등분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예요. 그때 둘의 각각의 y 절편을 찾아주세요. 하면은 이때 A가 10이 돼서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때 y 절편은 뭐임? 얼마지? 5분의 11. 두 번째 얘는 A가 4일 때 A에 4 넣어주면은 5x 플러스 y 플러스 3입니다. 요때의 y 절편은 뭐야?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둘이 더해주세요. 5분의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 답은 몇 번? 1번. 알았죠? 각각 다른 A일 때 각각의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알았지?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여기까지. 자, 간다. A 1,0, B 0,2. 그리고 1, 3, 5위에 두 점 CD를 잡아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대. 그리고 나서 CD와 어떤 E라는 점, CD 위에 있는 어떤 E라는 점을 가지고 지선 B를 만들어 버렸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BCE 그리고 정사각형 ABCD 두 개의 넓이가 1대 6일 때 그럼 이건 사실은 뭐 하면 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등분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음.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1대 6이고 하나는 사각형, 하나는 삼각형 뭔가 이상해. 그지? 이거는 뭐 한다? 전체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해서 진짜 1대 6 써도 돼. 알았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풀어보자. 자, 너네 직사각형의 넓이를 절반으로 쪼개면 삼각형의 넓이 되지 않냐?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여기가 90도야. 여기 90도로 잡아주면은 요 넓이 몇 대 몇? 1대 1. 근데 지금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가 1대 6이었다라는 얘기는 얘를 1로 잡으면 이쪽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 5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맞죠? 근데 저기를 1로 길이 B, 크기 B, 넓이 B 뭐라는 거야? 넓이 B 얘를 1로 잡으면 얘가 1이고 얘가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무슨 B가 나왔어?
직사각형 두 개의 크기 B가 나왔지. 몇 대 몇? 2대 4. 다른 말로 1대 2. 그럼 요 사각형과 아래쪽 사각형의 넓이 B가 다시 한번 몇 대 몇? 2대 4. 그러면은 E는 무슨 점이다? 아, CD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가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뭐 BE의 X절편 찾을 수 있겠네. 어떻게? 직선을 만들어서. 그러면 BE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건데? BE의 X절편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건데? 이 직선을 어떻게 만들 건데? B라는 점과 E라는 점을 알면 되는데 B라는 점은 0,2인 거 알잖아. 그냥 쓸까? 0,2인 거 알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E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E가 뭐다? C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C의 좌표와 D의 좌표만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그럼 CD의 좌표는 또 어떻게 찾을 건데? 그때 닮음 좀 이용해봐. B에서 만약에 X축을 향해 수선을 그어주면은 이 삼각형 닮으면 합동 아님? 1대2, 2대1. 여기는 3, Y좌표 3,1. 두 번째 그 3,1에서 또는 0,2에서 여기도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은 이것도 합동이겠네? 1대2. 맞죠? 그럼 뭐야? C는 2,3이겠네. 그러면은 CD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E의 좌표 찾을 수 있겠지. 막 분수 나오고 할 거니까 뭐 이번에는 진짜 내분점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끝이야. 알았음? 뭐다? CD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2B를 더하고 2B를 더하자. 콤마 2B를 더하고 분자도 2B를 더하자. 그때 곱하는 순서는 뭐 한다?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3, 2. 여기는 1, 3 써주면 되겠네. 몇 콤마 몇? 3분의 7, 3분의 뭐야? 3분의 7, 3분의 7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됐죠? 끝. 그러면 이제 이게 2니까 어디 갔어? 2니까 E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한 직선을 찾아서 X절편 Y에 0 넣으면 답이겠죠. 알았죠? 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끝. 그냥 제일 보이는 풀이로 들어가 봤음. 정리. 77번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무게중심이 G, 뭐 항상 잡던 대로. 그러면서 AB의 중점, BC의 중점, CA의 중점을 각각 DEF 찾았는데 다 나왔어. 그럼 저 전문의 좌표 DEF 딱 보자마자 뭐야? ABC의 무게중심을 찾으세요 하면은 찾을 수는 있긴 하겠다. 그치? 물론 AB 때문에 좀 AB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뭐 하래? AE와 DF가 수직,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AE와 DF가 서로 수직이고요. G에서 직선 DF까지의 거리가 2루트일 때. 개파이네. 자, 문제 좀 그려보고 가자. 네? 가자. A, B, C가 있는데 A, B, C의 무게중심, 뭐 중성 긋고 중성 그어도 되고 또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도 되고 얘가 G야. 근데 A, B의 중점 D 지금 1,5로 나왔고 B, C의 중점 E 뭔지 모르겠어. A, B가 나왔고 A, C의 중점 F지 7,11이 나왔대. 근데 여기서 AE와 DF 뭐야 DF? 저기 있다. AE와 DF가 수직으로 만나고 G에서 DF까지의 거리를 찾아봤을 때 여기가 뭐가 나와요? 2루트2가 나온대요. 자, 이 상황이야. 요거를 이제 좀 상황에 맞게 그림을 잘 그려보자. 자, 힌트 보였나? 얘들아, BC와 DF 뭐 하겠어? 평행하겠지. 여기가 중점끼리 연결한 거고 중점끼리 연결한 거니까 BC와 DF 당연히 뭐 평행하겠지. 그러면 얘가 AE와 수직이란 말은 여기도 수직으로 만난다. 중선을 그었는데 수직으로 만난다. 그게 뭐야? 이등변 삼각형 아니냐? 그럼 특수한 그림이네. 뭐? 이 그림이 좀
여기 가야겠다.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E 몰라 A, B, 여기가 A, 그리고 여기 중점, 여기 중점인 상황이잖아. 좀 특이한 상황이 됐다, 맞지? 여기는 F 7,11. 그리고 여기에서 2대1 내분점이지. 여기가 지금 현재 G인데 여기를 뚝 잘라서 요만큼의 길이를 지금 2루트라고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A, B를 찾아달래. 뭐? E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달래. E. A. 마음에 안 들어. E. 그죠? A 빼기 B를 찾아달래. DF 조금 더 내렸어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애매해져 버렸다. 얘들아, 원래 이 루트 이 빨간색 점선 나타내기 전에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알아보기가 힘들어졌어. 다시 요쯤. 자, 얘들아, 뭐 이루트다 뭐다를 다 나타내기 전에 DF 짠 연결을 해주면은 요 점은 AE에 대해서 중점 아니냐? 그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동일해야 될 거야. 맞나요? 그런데 요거 말고 요거랑 요거 길이도 또 2대1일 거야.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게 쪼개봐. 몇 등분 해주면 되겠어? 6등분 해주면 되지 않아? 자, 그러면 요 길이 3칸, 3칸. 그리고 여기는 4칸, 4칸 맞지? 4칸, 2칸, 2대1 맞죠? 됐음. 그럼 6칸으로 쪼갰다면 알아보기 쉽지. 그때 한 칸의 길이가 뭐다? 2루트 2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음? 그럼 이 길이들이 다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 뭔 말할? 뭔 말할? 여보세요? 네. 이해됐죠? 근데 우리는 대신 뭐 찾으라고? 이 찾아달래.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 6루트 2라는 걸 이용하면 되지. 아, 그래서 일단 E라는 점의 좌표 찾고 싶은데 E라는 점은 뭐다? 직선 DF로부터의 수직 거리, 그냥 거리가 6루트인 점. 됐니? 감흥이 없구나. 네. 그래서 요 녀석은 뭐예요? Y는 기울기 얼마지? X값이 6 증가, Y값이 6 증가. 기울기 1이네. X 플러스 4. 1,5 지나고 7,11 지나잖아. 자, 그런데 이 직선으로부터 6루트 이만큼 떨어진 점이 얘밖에 없냐? 아니, 여기도 있고. 이거 보면 사실 6루트 떨어지는 점은 이건 너무 많잖아. 다 6루트 이만큼 떨어진 이 점들. 그지? 여기도 있고, 맞지? 너무 많지. 그래서 찾아주게 되는 게 누구? DF의 중점 4,8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 6루트 이만큼 떨어진 점 하면 돼. 이 직선 뭐야? Y는 얘랑 수직 마이너스 X.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4,8. 이거잖아.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하여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6루트인 점 하면 되죠. 알았죠? 네. 그래서 나는 그림으로 풀어버렸어. 그럼 위에 있는 점 뭐야? A, B가 아니라 12-A로 해도 되지. 근데 거리가 얼마? 6루트 2를 써봐. A가 2개 나올 거야. 그 2개의 A 중에 우리는 양수 A를 선택하면 됩니다. 알았나요? 끝. 여기까지. 방향 끝. 이 문제는 사실 그림일까 식일까 지어도 되지. 그림일까 식일까.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엄청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식을 쓴다고 해서 방금 이 문제처럼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막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 둘 다 맞아요. 근데 좀 머릿속으로 눈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나는 그림을 좀 웬만하면 그릴 겁니다. 전에 내가 그 얘기했지. 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특히나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라고. 알았죠? 그 웬만하면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자, 어쨌든 이것도 그림 그리면서 보자. A라는 점 0,1, Y절편이 1인 어떤 점이 있대. 뿅. 뿅. 그리고 뭐 기억을 풀기 위해서는 T가 1인 상황만 보면 되지만 너무 특수한 상황일 것 같아서 일단은 일반적인 그림 먼저 그리고 가자. P 어디 있어? 몰라. 대충 여기 있다고 쳐보자. T, 0. 그리고 직선 AP가 있어. 뭐 선분만 있어도 되니까 선분만 하자. 직선 AP에 수직인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뭐 P를 지나면서. 그럼 뭐야? 요거네 요거. 요거네 요거. 그죠? 요거를 우린 지금 L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야? 수직이니까 일단 노란색 기울기 먼저 찾을까? 기울기 뭐예요? T분의 마이너스 T분의 1이네.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뭐겠어? T겠네. 왜?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역수의 부호반대. 맞죠? 그럼 얘는 뭐다? Y는 기울기 T, TX, T, 0을 지나니까 뭐 마이너스 T 이렇게 돼도 되고. 어쨌든 Y는 뭐다? TX 마이너스 T제곱이 나왔잖아. 직선 L의 방정식. 됐죠? 그때 기억. 뭐야? 그냥 T가 1이래. L. 기울기 T잖아. T가 1이면 기울기 자체가 1이잖아. 기억은 안 봐도 참. 됐음? 또는 아싸리 처음에 그림 그릴 때부터 기억은 좀 특이 케이스로 여기 0,1 여기 1,0 그럼 그놈의 수직이면 당연히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당연히 기울기 1 되겠지. 수직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알았죠? 자, 어쨌든 나는 일반적인 상황, T인 상황에서 이 식을 찾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을 냈다. 칠게요. 다음, 니은 넣어보자. 그때 3,2를 지나는 그럼 뭐야? LA 방정식이 지금 여기서 Y는 TX-T제곱이라고 했는데 3,2를 지난대. 넣어보래. 넣어보자. 2는 3T-T제곱. 그럼 뭐야? 좌변 이항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T는 뭐 아니면 뭐 1 또는 2. 근데 문제에서 1이 아니다. 2가 아니다. 뭐 음수다. 양수다. 이런 말 하냐? 없죠. 그럼 두 개 다 가능한 거네. 됐지? 맞지. 됐죠? 그래서 니은은 참. T가 두 개니까 L도 두 개인 거지. 알았지? 다음, 디귿 가보죠. 문제는 디귿이었을 것 같은데.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 X, Y에 대하여. 직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 L 위에 무슨 점이 있어? X, Y, no. TX-T제곱에 대하여. 부등식 Y 대신에 TX-T제곱. 지금 얘를 Y로 잡아놨고 우리는 요걸 잡으면 되잖아. 가 A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A의 값에 대하여. 그럼 이게 뭐야?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죠. 맞죠? 맞죠?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 한쪽으로 이항하자. 우변으로 이항하자. 그럼 뭐야? 잠깐만. 나 뭐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어? X 맞지? 우변으로 이항하자. 그럼 뭐야? AX 제곱에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뭐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그럼 뭐 돼야 돼? X에 대한 2차 부등식. 근데 항상 성립하는. 그럼 뭐해? 원래는 함수를 해석하자 그랬었지.
알았죠? 알았죠?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어디다 y 붙이고 있냐? x축보다 항상 붕 떠있는 2차 함수꼴을 만족을 하고 싶은 거야. 맞죠? 맞죠? 그럼 뭐야? 첫 번째. a가 0이란 2차 함수가 아니지.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tx 플러스 t라는 t제곱이라는 어떤 x에 대한 1차 부등식에 항상 성립해야 돼. 방법은 뭐다? x의 개수 0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t가 0이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t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되지. a는 0을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2차 부등식이니까 뭐 해야 돼? x축보다 붕 떠 있어야 되니까. 떠 있어야 되니까 a는 일단 양수가 나왔고, 그리고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정확하게는 크거나 같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위에 있거나 만나도 돼까지는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정확하게는 작거나 같다겠지. 그래서 판별 써보자. 뭐야? t제곱에 마이너스 4at제곱.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지로 하면 됩니다. 알았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1-4a 곱하기 t제곱이 0보다 작거나 되는데, 제곱 얘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잖아. 그럼 얘가 음수거나 0이면 되지.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참이네. 이것도 참. 답 뭐야? 다 맞나? 다 맞네? 답은 그느드 5번. 됐죠? 어때요? 디귿은 어렵죠? 근데 어쨌든 할 수 있겠죠? 정리. 여러분, 79번. 뭐야?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이 외심. 근데 우리 외심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언제 만났어? 어느 단원에서 만났어? 직선 말고? 직선 말고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구나. 평면 좌표에서 만났었지. 그때 외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달라 그랬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또는 무게중심의 좌표처럼 공식이 아니라 외심이 갖는 특징, 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거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이상한 삼각형에서 하나는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직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림도 그렇고. 그럼 뭐 한다? 외심은 결국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뭐 한다? 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외심 x, y는 뭐 한다?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교점 A 찾아주세요. 교점 B 찾아주세요. 교점 C 찾아주세요. 미친 문제죠. 두 개 연립해서 교점 찾고, 두 개 연립해서 교점 찾고, 두 개 연립해서 교점 찾고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끝.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2y 플러스 1은 0. 그리고 x 플러스 y-2는 0 교점 찾자. 둘이 빼자.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은 3y-3이 0이니까 y는 1. y의 1이면 x도 1. 아, 1,1 하나 찾았어요. 뭐예요? a의 좌표겠지. 두 번째 뭐 하자? 그냥 식은 한 번만 써놓자. 요 둘이 연립하자. 연립하자. 위에 거 2배를 해줄까? 빼자. 3y 마이너스 얼마야? 12는 0, y는 4. y가 4니까 x는 마이너스이겠네. 맞는지 뭐 연립할 때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2,4 나왔어. 대충 봐도 그림 어디? B겠지 뭐.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 하자? 요 둘이 연립하자. 위에 걸 2배 할까요? 2x-4y 플러스 이거 뭐야? 2는 0. 빼자. 9y-18은 0. 일부러 깔끔하게 적겠지. y가 또 2 나옵니다. y가 2니까 x는 3이겠네. 맞나?
6, 8. 오케이. 뭐 C겠지? 3,2.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외심이라고 하는 점은 거리와 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거리는 자체가 루트 가지고 있으니까 거리의 제곱과 거리의 제곱이 같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y-4의 제곱은 x-3의 제곱 y-2의 제곱.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또 연립하면 답이야. 알았니? 어때요? 정말 쉽죠? 귀찮지? 하지만 쉽기는 하지. 알았지?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 있어?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연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지 않냐? 뭐 연립. 고등부에서 그렇게 연립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근데 연립을 저기서도 했는데 여기서 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만약에 꼭지점 ABC의 좌표를 줬다면 이 연립만 하면 되니까 할만할 거야. 그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그럼 불필요한 연산을 너무 많이 했어. 이 풀이가 틀렸다는 아닌데 너무 지저분하게 푼 느낌이야. 그래서 다른 풀이 하나가 들어야 되고 아마 내 생각에 이 풀이가 모범 답안일 겁니다. 외심을 그리는 방법 생각해보자. 시은아, 무게중심은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지. 수심은 뭐 교육과정은 없지만 각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지. 외심은 각 땡! 아 뭐야. 각 꼭지점의 각의 이등분선은 내심이다. 외심은 아니야. 오씨? 자,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각 선분 변의 수직이 등분선과 수직이 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아니야? 그치? 자, 다시 간다.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야. 이게 무조건 더 쉽다는 아니고 결국 외심은 지저분해. 그래서 보통 따르게 주는데 그거는 얘기 좀 더 할게. 요 직선의 방정식 이미 알지? 맞지? 요 AB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AC라는 선분으로 잡을게.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AC라는 선분에 대한 또 수직 이등분선. 그 둘이가 만나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 이등분선 자동으로 같이 만날 거야. 그 두 개만 구해줘도 돼. 그래서 우리 요 유형에 이번 숙제에 뭐 있었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유형이 있지 않았냐? 그지? 내가 설명은 안 했었는데 수직이다 기울기, 이등분이다 중점 지나기. 기울기와 중점을 주는 직선의 방정식 유형이야 결국. 그걸 이용하는 문제 도 있잖아. 그게 이거지. 그게 두 번째 풀이고. 자, 그래서 방금처럼 똑같이 연립을 하긴 해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누구 AB의 중점의 좌표를 내가 일단은 D라고 할게. 그럼 D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AB를 찾기는 해야 돼. 그 여기 점을 E라고 하면 E를 찾기 위해서 AC를 찾아야 돼서 C도 또 찾기는 해야 돼. 그래서 뭐 방금 찾았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A라는 점의 좌표였고 1,1이었고요. B라는 점의 좌표 아까 마이너스 2,4였고요. C라는 점의 좌표 3,2였어요. 그래서 AB의 중점 뭐 D를 찾아봐. 이게 모범답 아니겠다 얘들아. 여기도 BC의 중점 AC지. AC의 중점 찾아봐. 2,2지. 2, 분수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모범답은 아니겠다.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 정수로 보통 떨어지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한다? 이거를 L과 M이라고 할게. 그럼 뭐다? D를 지나며 AB와 수직인 직선 L을 찾아. 요거를 지나면서 AC를 지난 직선 이거 기울기 2분의 1이죠. 과 수직인 직선 M을 찾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둘이 연립해도 답은 나온다.
알았지? 이게 두 번째 풀인데 지금 처음에는 나 이게 더 쉬운 줄 알았는데 딱 D2 찾아보고 나니까 이거는 더 빡세네. 그래서 이게 모분답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게 모분답. 알았지? 그냥 노가다 문제가 됐다는 얘기지. 알았죠? 연립을 두 번이나 해야 되는 이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역시 정리. 그리고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하나 더 보여줄 건데 그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80번 가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 79번의 문제를 지워도 되지? 살짝 바꿔줄게. 살짝만 바꿔볼게. 방향만 생각만 해봐. 알았지? 자, 대직선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같은 문제다. 근데 그 대직선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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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렇게 나왔다 치자. 무슨 문제가 됐게? 뭐야, 똑같은 문제잖아, 병신아. 약간 이런 거 아니지? 좀 생각이. 같은 문제 아닙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뭐가 달라? 그래, 세 번째 직선만 달라.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일부러 똑같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직선이 달라지면서 뭐가 생겼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야, 뭐가 달라졌어? 수직이 하나 생겼잖아. 자, 요들이 수직이잖아. 그치? 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건 무슨 문제가 된 거냐면, 뭐 굳이 그릴 것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뭐 굳이 한번 그려주자면, 이거는 뭐 저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이렇게 얘? 너무 확 서 있는데? 좀 더 눕혀. 얘는 음? 뭐 이상하잖아. 너무 수직같이 보이지 않냐? 어쨌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확 서 있겠지. 뭐 대충 한 이쯤 생겨 있겠지. 얘? 아니야. 나 이상한 것 같아. 잘못 그렸어. 다시 진정하자. 얘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똑같잖아. 얘가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이렇게 생겨 있어. 이제 수직 아닌 게 보인다. 와. 자, 이거잖아. 그리고 얘 그려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러면서 아마 대충 이렇게 생길 거야. 수직이 나왔잖아. 외심의 좌표는 반드시 어디 있다? 빗변의 중점. 알았음? 외심을 물어볼 때 직각삼각형을 줄 때와 다른 삼각형, 이상한 삼각형을 줄 때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이상한 삼각형을 주고 나서 외심을 구하세요는 각 꼭지점에서부터 거리 갔다 밖에 없어. 그게 제일 쉬워. 근데 수직 관계를 주면서 직각삼각형을 주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는 그냥 빗변의 중점 구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둘이 수직 관계 있어. 를 밝혀야 되거든. 그래서 수직 관계를 밝히는 가장 단순한 풀이 하나. 요거 꼭 기억하세요. 원래는 뭐야? x의 b와 y의 b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을 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는 0인데 그 식을 써볼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보자마자 아는 거. 상수항은 지 멋대로 생겨도 되는데 어떻게 생겨 있다? x와 y의 개수가 둘이 일단 자리가 무조건 바뀌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한다? 역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둘 다 플러스인데 밑에서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한 놈의 부호가 바뀌어 있을 거야.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거는 부호 반대. 오케이? 그걸 가지고 뭐 해? 수직 관계를 알아야 된다. 뭐랑 뭐의 개수 다시 한번
x와 y의 개수 요거 지금 1이죠. 그게 자리가 바뀌면서 둘 중 한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거. 그걸로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알았죠? 요거는 좀 눈여겨봐둬요. 외심을 일단은 근데 그거보다 먼저 수직관계를 읽어야지라는 생각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외심 자체를 구하는 방식이 직각삼각형일 때와 아닐 때 다르다를 먼저 알아야 혹시 수직관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 알았지? 알았지? 그거부터 먼저 해놓고 어쨌든 수직관계 있다라는 거 알아두자.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80번 하고 오늘 원방 시작할게요. 갑니다. 자,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들아, 선분 QR의 길이. 자, 이거 사실은 오늘 하는 원방에서 살짝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뭐다? 중학교 때 한 거예요. QR이라는 선분을 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뭐라고 부르니? 현이잖아. 그죠?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 중학교 때 배웠지. 유일하게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오케이? 뭐?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을 향해 수선을 그어주면 자동으로 2등분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를 물어본 게 중학교 거였지. 지금은 원방을 배운 건 아니라서 지금도 똑같아요. 알았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미 알고 있고 너네들은 당연히 이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구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걸 구한 다음에 하면 된다. 맞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을 제공하는 게 이제 다음 단원의 문제라면 지금은 원의 방정식은 필요 없고 원의 방정식에서 뭐 필요한 저 현의 길이를 구하는 재료를 찾으러 가는 과정까지는 중등기하로 끝낼 수 있는 문제.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잡아봐. 한 변의 길이가 8짜리 정사각형에 내접을 하면 중심의 접히는 당연히 4콤마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0,4고 여기가 4, 뭐? 0,8이고 8,8인데 쓸까? 그거를 뭐 하는 어디 가서 3대 1로 CD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어디야? 여기가 바로 2,8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 찾을 수 있어? 직선 AP 찾을 수 있잖아. 직선 AP의 방정식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분의 1인 직선 Y는 4분의 1X.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찾을 수 있거든. D라고 쓸게 일단.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얼마? 4겠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끝나잖아. 알았죠? 그렇게 우리는 잠깐만 그림이 좀 이상해. 4가 왜 저기로 가 있냐?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죠, 요거. 요 R까지 거리. 요게 4. 그리고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 하나의 길이를 찾아주면은 2배 하면은 답이. 알았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 풀이 과정은 생각할게. 연산은 생각할게. 알았지? 알았지? 다 누구에게요? 여기서 알겠죠, 다들? 응?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 자취로 가서 마무리 좀 지을 건데 지난번에 했던 거는 그 타이틀만 딱 써놓고 2가지 유형으로 가보자. 오늘 근데 한 번 또 보게 될 텐데 아마 이거 요쯤 쓰면 되겠다. 어? 자, 갈까? 자, 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체 방정식 설명했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2가지 또는 3가지 유형. 뭐? 조건식이 주어지냐,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냐. 그러면서 조건식이 주어진 유형들은 싹 설명을 했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일단 기본형. 저 기본형은 조건식의 기본형이 아니라 그냥 자체 방정식 자체에 대한 기본형이라 그랬고
그 중에 좀 독특한 거 각이등분선. 각이등분선이 독특한 이유는 문제의 자취란 말이 없어. 그냥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한다라고 해서 자취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라 그랬었지. 폴로이스 원도 설명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오늘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서 잠깐 패스해놓고. 이거 말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자, 움직이는 점 유형이 있는데 일단 기본형과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기본형은 뭐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그런 점이 있어. 그걸 나는 일단 P라 부를 건데 그 녀석의 자취를 구할게요. 구하세요. 라고 나왔다 치자. 그럼 풀이는 뭐였다?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취를 그리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의 좌표를 항상 XY로 쓰라 그랬고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뭐 한글로 나와 있든 뭐 AP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P에 대한 얘기로 나와 있다면은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그걸 이제 X와 Y에 대한 식으로 고쳤어. 그러면 그거 자체를 정리만 해주면 답이야 라고 했었지. 그죠? 근데 요 움직이는 점이라는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움직이는 점 A가 등장하는데 A의 자취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와 또 다른 점 하나를 더 주면서 어떤 뭐뭐뭐뭐를 만족하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만족하는 점 P, 아까 요 AP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랬지. P라는 녀석의 자취를 또 구합니다. 그럼 P도 움직이는데 A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문제가 하나가 더 등장할 거야. 움직이는 점 하나가. 그때 너희들의 풀이 자 간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 P를 X로, Y로 둔다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이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P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A를 쓸 거야. 근데 A는 고정된 뭐 예를 들어서 3,1 같은 점이 아니라 어떤 직선 위를, 어떤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또 다른 점이 있지. 얘는 AB로 잡아. 그때 왜 얘를 AB로 잡고 얘를 왜 XY로 잡냐면은 학생들이 너희들이 다 이상한 병에 걸렸어. 무슨 병? AB와 XY를 함께 쓰는 순간 뭐 해버리는 무조건 XY를 문자로 바라보는 이상한 병에 걸렸지. 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알았지? 뭐 PQ로 잡아도 좋고 MN으로 잡아도 좋아. 대신에 얘는 반드시 XY로 해주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있잖아. 이 원방 들어가기 전인데. 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A, B로 잡았다. 그럼 직선에다 A, B를 대입하면은 뭐가 만들어져? A와 B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XY에 대한 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해야 된다?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답이야.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겠지. 그 A가 X로 표현을 하면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B는 Y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즉 뭐가 필요해? A를 X에 대한 식으로, B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재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만족하세요라는 식이 A와 P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다고 했지. 뭐 예를 들면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처럼. 그래서 요 녀석을 뭐뭐뭐뭐를 만족하세요라는 거를 그냥 뭐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세요라는 식을 써봐. 내분점이면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고 중점이면 중점 공식을 써봐. 항상 뭐가 나오냐면 X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거를 A는 걸로 바꾸는 거야. 또 이 만족하는 식을 Y를 구할 수 있는 뭔가 말이 나올 거야. 그래서 Y를 구해보면 항상 B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녀석을 이 항을 통해서 B는으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대입하면 답이야. 이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잘 봐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막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자. 뭐 그래봐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잖아. 심플하게 갈까? 응?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2, 마이너스 1. 그때 우리는 A, B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치자. 이 문제야. 이런 문제야. 알았죠? 뭐 했어? 어떤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A의 자취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의 자취는 그냥 저거겠지. 그게 아니라 B라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B의 중점이라는 점에 대한 자취를 구하래. 뭐 P라고만 안 했을 뿐 중점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둘 거야.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A, B로 둘 거야. 그러면 A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3A-B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겠죠. 맞죠? 그럼 이제 이거를 XY로 바꾸기만 하면 돼. 그 바꿀 재료는 중점을 그냥 써봐.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좌표, 중점의 X좌표인 X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A 플러스 2 나누기 2. Y좌표, 중점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해?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맞니? 근데 재료가 어떻게 생겼었지? X는 얼마, Y는 얼마 나와 있지? 이걸 뭐로? A만 남기고 나머지 2양을 시키는 거야. B만 남기고 나머지 2양을 시켜봐. 그럼 이제 나왔잖아. 대입하면 답이야. 3에 2x-2 마이너스 b 대신에 2y 플러스 1. 오케이? 그럼 이게 답이야. 정리하면. 정리해볼까? 6x-6-2y-1 플러스 1은 사라지자. 양은 2로 나눌까? 그러면 답은 뭐예요? 3x-y-3은 0. 이게 답이야, 실제로. 뭐 지금 내가 만든 문제니까 당연히 맞겠지만. 알았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움직이는 점 유형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오케이? 직선에서도 나올 거야. 너네가 이미 만났을 수도 있는데 뭐 모르겠다. 없어서 질문 안 한 건지 다르게 풀었는지 원방에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푼다라는 거 알아만 둬. 왜? 요즘은 이렇게 안 풀어. 자, 저 문제를 한 번 더 풀 겁니다. 솔루션 1 지금 풀이었음. 솔루션 2 다른 풀이로 갈 건데 일단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일단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형이 요즘 사라졌다 그랬지. 단원이 사라졌다 그랬지. 그래서 막 평면도 쬐끔, 직사에도 쬐끔, 원방에도 쬐끔 이렇게 다 뜯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풀이를 처음에 배우고 나서 있잖아.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할 때 선생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선생들이 이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해줘. 그냥 막 풀어. A, B로 잡아보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중점의 자취를 구할 거니까 중점의 X, Y로 잡을 거야. 그치? 하면서 막 써. 애들은 혼란스러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유형 자체가 사실은 비주류가 됐어.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나오냐면 있잖아. 이 얘기는 전에 한번 했다. 옛날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되게 자세하게 배우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설명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세하게 뭐 한 유형처럼 한 단원처럼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강조됐냐면 얘가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점 하나가 등장하는 이런 문제 있지. 거의 대부분의 한 90%, 오버 조금 하면 9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문제들이 전부 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제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봐. 자,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일단 직선에 하나 있어. 뭐? 요거. 지금 3x-y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고 그 위에 a가 있어. 근데 b라는 점은 2, 마이너스 1. 요 위에 있진 않죠. 뭐 이상한데 저기 뚝 떨어져 있대. 그러면 A, B의 중점이라고 하는 걸 나는 일단 잠깐 P라고 이름 잡아볼게. 요 점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근데 A가 움직일 거야. 그럼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 그럼 A, B의 중점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A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A, B의 중점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A가 예를 들어서 저기까지 갔다. 그러면 A, B의 중점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보이냐? P들을 쫙 이어봐. 어때? 얘랑 평행할 것 같지? 그게 맞아요. 닮음. 그래서 딱 보자마자 답은 평행할 거라서 3x-y 플러스 k는 0으로 일단 잡는 거야. 그럼 k만 찾아주면 돼. 뭐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돼.
그래서 뭘 쓰냐? A라는 점 중에 제일 심플한 점 뭐? 0,1. 딱 하나의 예시만 가지고 A, B의 중점 찾아봐. 뭐야? 1,0이잖아. 그지? 그럼 뭐야 이거? 1,0을 지나요.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아까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알았니? 요즘은 이렇게 풉니다.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저 직선과 평행할 수밖에 없네 를 판단을 해서 찾는 거야. 알았니?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유형이 비주류가 되면서 자취가 쉬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줘요. 왜? 이게 필요 없어서 그렇지. 알았지? 근데 이게 그냥 직선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차함수 위로 움직일 거야. 그때 중점 연결하고 중점 연결하면 중점 연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래는 이런 프로가 존재했었지. 옛날에. 요즘은 안 나오지. 알았죠? 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직관적인 해석보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평행하겠네. 이런 직선이겠네. 이런 원이겠네. 를 말 그대로 그림의 특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원이네? 원 만들어야지. 직선이네? 평행하네? 기울기 똑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풀게 된다. 알았죠? 그게 자칫 끝이야. 뭐 별거는 아닌데 별거죠?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됐죠? 끝. 그럼 이제 뭐 원방으로 할 겁니다. 이제 지워도 되나?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 뭘 얼마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 다 정리하고 싶으면 문제를 그냥 써버리는 것도 좋고. 네,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그럼 오늘은 뭐로 간다? 원의 방정식. 연아야, 원이 뭐야? 원. 네, 이 뭔데요, 이게? 원이 뭔데요? 원의 정의가 뭔지 얘기할 수 있겠는 사람. 유리나, 원이 뭐야? 오케이, 맞아요. 한 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그렇지. 자, 원이라는 거는 어느 한 점이 등장해요. 너희가 컴파스 가지고 막 그릴 때 일단 뭐 그 핀 부분이 있고 연필 부분이 있으면 핀 부분을 공 찍지. 거기가 뭐야? 중심. 그리고 이 거리 조절해가지고 딱 고정시키지. 컴파스 써봤냐? 어허. 거리 조절해가지고 딱 거리 조절하지. 그게 뭐야? 반지름 길이. 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고정시켰지? 같지? 일정한 또는 같은. 그래서 뭐 퉁 찍어 연필. 그럼 이제 뭐 하나 찍혀. 점 찍히지. 물론 여기서 바로 긋겠지만은 쿵쿵쿵쿵쿵 찍어주면 전부 다 뭐다? 점들이 만들어지지. 그 점을 뭐 해봐? 쭉 연결을 해봐. 그래서 점들의 자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런데 점들의 자취라고 해석해보자. 그럼 일단 한 점, 뭐 A, B가 나왔다고 치자. 거리가 얼마? R로 똑같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자취를 그려보자. 자취 그리는 점 X, Y. 그럼 뭐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루트는 R이다. 이거잖아. 맞지? 이걸 정리하면 답인 거야. 맞죠? 정리하자. 뭐 양변을 제곱하면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고 중심의 좌표는 여기서 읽어야죠. A, B. 중심. 그리고 R 제곱 안에 있는 요 R만 뭐 반지름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4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 1,3. 반지름의 길이는 2. 오케이? 됐죠? 그런 식으로 원방 읽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처음에 물어보는 게 막 뭐 원 구하시오, 원 구하시오, 원 구하시오 또는 원을 주면서 중심 찾으시오, 원 반지름 찾으시오 막 할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됐고. 그런 원들 중에 좀 독특한 원들이 있을 거야. 어떤 원? 좌표축에 접하는 원. 하는 원. 자, 첫 번째, 1번. 뭐? X축과 접해보자. 어떻게? 요렇게 혹은 요렇게. 자,
여기에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해볼게요. 시은아, 벤지름의 길이 얼마야? 하, 어? 어? 오? 반지름 길이 얼마야? 그렇지, B죠. 자, 유빈아,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 아니, 중심이야. 반지름 길이 얼마야? 마이너스 B. 그렇지.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반지름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B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B가 기울기일 거고, 그치? 뭔 개소리야. 반지름일 거고, B가 양수면은 그냥 B 자체가 반지름이겠지. 그럼 원망을 만들어 보자. 그럼 뭐야? 무조건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이라서 무조건 B제곱 들어가면 된다. B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래서 뭐 한다? X축에 접하면 중심에 Y좌표를 제곱해서 반지름 제곱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에도 접해봐야지? 뭐야? Y축에도 접해보자. 그러면 요렇게 접하거나 요렇게 접했을 때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해보자. 여기도 A, B라고 해보자. 연아야, 자, 요 그림이라면 중심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A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A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뭐라면 Y축에 접한다면 중심의 X좌표를 가지고 제곱해서 반지름 제곱을 만듭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됐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해보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다 접해보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상에 예를 들어서 이런 원, 접했다잉? 이런 원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잡을 건데, A, B가 아니라 A, A겠지.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A, A겠지. 이때는 A가 음수고, 여기는 양수겠지. 자, 원방이 뭐예요? x-a 제곱, y-a 제곱는 반지름 a 또는 마이너스 a 제곱.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중심의 좌표가 여기 먼저 할까? a, 마이너스 a. a가 양수. 여기서 a, 마이너스 a. a는 음수. 어쨌든 뭐다?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부호가 반대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뭐야? x-a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 제곱은 a 제곱.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x좌표, y좌표 동시에 다 얘도 제곱해서 똑같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 두 개를 짬뽕시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는 중심의 x좌표나 y좌표를 아무거나 반지름 제곱으로 사용하러 가면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 몇 사분면에 접해서 제 몇 사분면에 중심의 좌표가 있으면서 접하는지에 따라 A, A로 할지 A, A로 할지가 달라지는 거야. 누가? 중심의 좌표가. 그래서 얘네들은 중심의 좌표 그냥 A와 B로 잡으면 되니까 자유로운데 어느 좌표를 가지고 반지름 제곱을 만든지가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뭐다? 똑같은데 그래서 A제곱 반지름 제곱을 만든 건 똑같은데 중심의 y좌표를 x, y좌표를 어떻게 잡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부터. 그래서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풍산자지. 풍산자 필수 유형의 수준에서는 아마 웬만하면 1사분면에서 접하는, 3사분면에서 접하는 말을 할 겁니다. 알았죠? 숙제를 해보면. 근데 실제 기출문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 말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강조한다.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먼저 너희들은 찾아줘야 돼. 알았어? 그래요. 문제를 쳐다봐야 뭐 알겠지. 자, 읽어보자.
185번 이런 문제들은 안 한다. 누가 봐도 뭐 하래? 반지름 찾으래. 그래서 이걸 뭐 이런 꼴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꼴을 우리는 일반형 xy 바로 대입해서 그냥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이렇게 제곱 그리고 우변으로 상수항으로 묶어놓은 녀석을 표준형. 그러면 뭐 해봐? 중심이나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봐. x도 완전여시 y도 완전여시 만들어 봐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뭐 지름 그죠? 이거는 패스. 요거 아닌데? 아닌데? 요거 아닌데? 뭐야? 요거 벌써 6번이구나. 자, 중심의 5, 마이너스라고 주어졌어. x축에 접하래. 그럼 우리는 중심의 누구 좌표를? y좌표를. x축에 접하면 y좌표를 반지름 만드니까 딱 보자마자 할 수 있다고. 알았죠? y축에 접하면 뭐 한다? 중심의 어느 좌표를? x좌표로 반지름 만들어 갑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뭘 물어본다면 지금처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없어. 아, 여기 동시에 따로 있구나.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거면 뭐 하라 그랬어 내가? 몇 사분면에 있니? 부터 판단을 하라 그랬지. 근데 지나는 점 자체가 어디에 있으면 2,1 어디? 1사분면에 있으면 당연히 중심도 뭐냐? 1사분면에 있겠지. 그래서 센터, 중심의 좌표를 일단 뭐로 잡고 시작해야지? A, A. 그게 A가 양순점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는다. 너무나도 대놓고 1사분면 지나요 라고 하고 있다고. 이게 이 풍산자 필수 유형의 수준. 뭐 몇 사분면인지 알려주는 거. 심지어 어떤 문제는 있잖아. 지나고 말고. 있네. 216번 봐봐. 뭔가 막 2차 함수 포물선도 주고 막 복잡해 보였죠? X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을 찾아주세요라서 사실은 이 문제가 훨씬 복잡한데 뭐 해버렸어? 2, 4분면 위에 있는. 너무나도 쉬워진 거야. 그냥 이 위에 뭐가 있다? A, A가 있다. 근데 그게 대입을 하면은 성립한다. 아, A가 먼저 나오고 시작할 거야. 알았죠? 오케이? 끝. 근데 실제 너희들의 기출문제 봐봐. 2, 4분면이라는 말 있을까? 아니, 안 할 거야. 다 찾아봐 라고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을까? 다 찾아줘야 돼요. 어떤 거? 일단 XY 좌표가 크기가 똑같고 하다는 얘기는 YX 위에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뭐 중심의 좌표가 A, A인 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뭐 XY 좌표가 A, A.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A, A. 요 원도 있고 요 원도 있을 거야. 그걸 다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았어? 그럼 2번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어때? 다 알려주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거부터 판단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기출문제는 4분면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학교적 문제다. 알았죠? 그러고 쭉 넘어가 봅시다. 자, 유형 8번으로 갈 건데 오늘 요것까지 딱 할 수 있겠다. 유형 8번. 자,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이거 내가 유형 8번 말고 저 뒤에 있는 유형 하나 더 할 겁니다. 뭐냐면 나는 한 방에 설명함. 원과의 거리가 아니라 의 최대값과 최소값. 오케이? 근데 지금처럼 유형 8번처럼 뭐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느 한 점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3분 AP의 길이를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를 찾아주세요. 언제인지를 기억을 해라. 뭐 원이 센터 지나면 됩니다. 짠. 그때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바로 무조건 최대값이고 P가 여기 있을 때가 무조건 최소값이야. 그럼 답은 저 PP를 찾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중심의 좌표 읽을 수 있잖아. 거기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를 기억하면 끝. 별거 없죠? 그래서 이건 뭐다? 3,4에서 원점까지 의 거리를 구해. 5겠지? 거기다 반지름 얼마? 2를 더하면 최대, 빼면 최소. 알았지? 졸라 쉬운 문제가 됐음. 근데 이것만 있나? 아니. 하나가 더 있어. 뭐? 원이 있는데 원과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일단 안 만나는 거 줄 거니까 원과 만나지 않는 어떤 직선을 주면서 그 위에 있는 점, 아니, 뭔 개소리야.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할 거야. 그때 거리는 수직거리겠지. 그 거리 중에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 찾아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때도 뭐다? 우리는 P를 찾는 게 아니야. 중심을 지나게 보조선을 그어봐. 수직인 선을 그어봐.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인 거야. 그럼 이 답을 어떻게 구할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 P를 찾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 아까 여기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찾아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똑같아요. 알았죠? 이 유형이 몇 번에 있다? D에 뭐 이렇게 뒤로 가? 아, 있다. 17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유형 1번부터 8번 그리고 17번 하나 더 한 거라고 보면 돼. 알았죠? 알았죠? 끝. 뭐 이렇게 엄숙해 너네들 오늘? 오늘 됐죠? 네, 감사해요. 끝. 그러면은 사실 뭐 몇 가지 유형 남아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접선 얘기 막 해서 원방에 한 유형 25번, 6번쯤에서 끝날 거예요. 자취는 어차피 원방이랑 똑같고. 네, 이러면 이제 그걸로 넘어간 거야. 뒤에. 유형 끝나고. 마지막 유형 몇 번이었냐? 21번. 근데 뭐 자취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오늘도 건너뛴 유형 한 서너 개 되지? 4-5개 되나? 다음 시간에도 아마 4-5개는 또 건너뛸 거야. 그러면 사실 오늘 절반 한 거야. 근데 남은 절반이 어렵지. 자, 아무튼 오늘 숙제 역시 좀 띄엄띄엄 나갈 거니까 카톡 잘 보고 숙제 해주시고 다음 시간 언제냐? 우리가 화토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겠지? 토요일 날 원방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동을 시작을 할 거고 이동 하루 만에 끝날 거야. 그러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집합 명제하면은 수학학 끝. 특강에서 함수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집합 명제는 생각보다 쉬워. 명제 후반부가 어려워. 그래서 그 녀석은 명제라는 단어는 또 내가 2번, 3번으로 쪼개서 수업할 겁니다. 집합은 원래 책이 2번 쪼개놨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고생드렸어요. 잘 가요.